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인기를 했을 경우 질권 대출되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요. 예. 우리가 전기부나 아까 물건 처리 내역 같은 데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지 아니면 안 나오는 것도 임금 채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그 배당 받는 데서 떼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NPL로 채권을 매입을 했을 때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먼저 답을 드리면은 됩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경매로 취득한 부분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 권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출을 받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받는 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일반 대출과는 확연하게 심사하는 기준이 틀려요. 자, 일반 대출은 LTV부터 시작해서 신용도부터 시작해서 소득부터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반면에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은 형식으로 몇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매입한 거기에 대해서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이 한 5% 내지 10% 정도 조금 LTV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때까지 우리하고 거래한 저축은행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은 없습니다. 요거 형식상 지금 유치권 권리를 주장하니까 한 5% 정도 좀 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추가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분당 NPL 경매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매입했는데 채권을 매입한 개인이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워서 건저당권부 질권 대출을 100%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25273인데 거제 수협에 원금 18억, 채권 최고 금액 12억 8천만 원짜리 채권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이 15억에 매입을 했는데 1순위로 우리 거래하는 저축은행에서 10억을 받고 2순위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2번 건저당권부 질권 설정을 하고 5억을 빌려줘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100% 대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자, 임금 채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임금 채권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그냥 임금 채권이라고 권리 신고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형식을 갖춰서 노동부를 거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공고일 그 마지막 날짜 이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한 임금 채권 배당 요구권자에 한해서만 선순위 채권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분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는 그 역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시청 필요하죠. 지금 농시청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필요하죠, 당연히.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일단 농시청하고 뭐 지분이든 어쨌든 농지는 농시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농시청이 안 나오면은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농시청의 어떤 제도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금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농지를 만약에 채권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7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지, 안 그러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농지는 지분이라도 농시청이 나옵니다. 사실 개인은 농지라도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만 분명하게 하면은 나와요. 근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지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돼요. 이러면 시간이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더 이상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정보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사전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 신청을 해라. 농지청 신청을 사전에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입찰 전에 농지청이 나온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세요. 농지청이 안 나오면 입찰에 참여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농취증은 일단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분명하게 제출하면은 농취증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안 나오면은 예, 거기에 대한 보완을 또 제출하면은 결국은 농취증은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돼요. 어디 지분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주소나 이런 게 없어도 농시증은 그냥 계획서만 쓰면 나온다. 예, 나옵니다. 농취증은. 지금은 심사를 해서 안 나온다고 지금 그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내가 지금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농취증이 반려가 됐습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 결국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예, 거리가 멀어도 지금 영농고리는 철폐가 됐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자, 내가 분명히 농사를 짓겠다. 앞으로 이사를 갈 계획도 있다. 다만 지금은 주소를 못 옮기지만은, 자, 이러면은 사후 관리가 목적이지. 진짜 농사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렇게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를 문제 삼는 거지. 사전에 농취증 신청 반려, 이거는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요 입장에서 아파트 경매 나온 걸 보고 근저당 1순위를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작은 대부업 재고 금감원에 등록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작은 유동화 회사가 아니라 그런 곳과도 거래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위도도 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제 금감원에 등록된 개인 대부업체는 전부 소득을 바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만약에 매입을, 그 물건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조건이 충족되고 난 다음에 넘겨주기 때문에 수익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폐를 투자하더라도 뭐 기본으로 연 12% 정도는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수익이 그거보다 떨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은 한 번 있었죠. 인천에 뭐 교육 시간에 다 나갔습니다만은 인천에 그 당하동에 상가를 하나 완전히 잘못 낙찰을 받았어요.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7787인데 최저 금액이 14억인데 22억대를 넘게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14억대를 22억이 넘게 낙찰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9 타경 7787인데, 그래서 제가 대표로 있는 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만둔 직원이 받아봤는데, 이거는 1억 4,165만 9천원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돼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포기하고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16억이나 되는 걸 22억이나 대략 한 7억 정도 넘게 받아왔어요. 자, 이거는 잔금을 포기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수협에서 인천에 있는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를 취하시켜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사정해서 그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약간 할인해서, 근데 그 수익은 없지만은 우리가 몰수당한 보증금 1억 4,69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책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죠. 예, 그 채권을 울명 계좌 먹기로 매입을 해서 결국은 사건 번호 2019 타경 7787이라는 사건을 취하를 시키고, 내가 직접 취하를 시키고 몰수당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예, 그 채권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한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17414입니다. 2020 타경 17414. 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다시 다 찾아와서 1원도 손해 안 보고 회복을 한 참 기적 같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데, 대부업체를 상대로는 별 수익이 안 나와요. 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